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남편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오늘 방송 제목부터 거슬리죠. 그렇지만 이건 팩트입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남편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건드린다는 의미를 사전적 의미에서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요. 아래 세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금 움직일 만큼 손으로 만지거나 무엇을 대다. 두 번째, 상대를 자극하는 말이나 행동으로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기분을 나쁘게 만들다. 세 번째, 부녀자를 깨어 육체적인 관계를 맺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드리다는 의미는 이번에 나오는 상대를 자극하는 말이나 행동으로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기분을 나쁘게 만들다입니다. 이것 외에도 처음 외도를 알게 되면 남편에게 증거를 들이밀면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닥달을 하게 됩니다. 제발 내가 알게 된 이것이 진실이 아니기를. 하지만 결론은 다들 아시죠? 여러분들 다 해보셨잖아요. 들이민 증거만큼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아니라고 발뺌하기 바쁘고 그나마 있던 증거들을 인멸하기 바쁘다는 걸. 첫 번째, 남편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건 증거가 나왔을 때 그걸 보여주면서 추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추궁해서 술술 본인 입으로 진실을 말해주기는커녕 아무 사이 아니야, 당신이 오해한 거야, 아씨 술집 여자인데 영업한다고 나한테 그런 거야 등 순진한 아내들이 믿고 넘어갈 만한 그럴싸한 말로 실제 상황을 모면한다는 것입니다. 어설픈 추궁으로 그나마 찾을 수 있었던 증거들은 싸그리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무마하기에는 너무나 빼박인 증거들이 있었다면 바람난 남편은 아내에게 모든 탓을 돌리게 됩니다. 네가 이러니까 너랑 나랑은 같이 못 살아. 야, 넌 항상 이런 식이야. 다 너 때문이야. 야, 내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너 알아? 여자들은 대부분 말과 대화로 상황을 풀어나가기를 바랍니다. 여자들 말 잘합니다. 남자들은 말로 대응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그냥 화부터 내기 시작합니다. 바람핀 놈은 남편인데 대화를 하다 보면 현재 상황으로 만들어버린 건 다 아내 탓이 되고 맙니다. 남편들 바람피면서 이야기하고 폈습니까? 숨기고 은근슬쩍 숨어서 한 인간들입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진실을 듣고 싶어 하고 진실을 말해줄 거라고 믿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남편을 건드린다는 건 작든 크든 유책 배우자인 남편에게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할 상황이고 증거가 있지만 제발 네 입에서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줘! 라는 희망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난리 버거지를 치고 일명 지랄 발광을 하는 놈들에게는 일말의 희망이 있습니다. 단순하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내가 내보인 증거를 보고 침착하게 침묵으로 일관하는 남편을 보면서 그래, 내가 생각했던 내 남편은 역시 달라, 내가 오해한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내 남편은 다르다고 면죄부를 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게다가 머리가 비상해서 되돌아온 척, 아무 사이가 아니었던 척 하는 남편으로부터 위로받고 진정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지는 않았나요? 그나마 위의 모습들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믿으니까 그런 믿는 모습을 확인하고 남편들은 평온해지니까요. 그래, 역시 넌 내 손바닥 안에 있어. 내가 아무리 바람을 펴도 너는 내 말을 믿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게 계속해서 올라오는 분노는 아무리 자존감이 높은 아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이성적인 아내라고 하더라도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건드리게 됩니다. 그 건드림의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 너무 아파. 나 위로해줘. 나 좀 더 사랑해줘.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에는
적당한 거 맞춰줬잖아. 그런데 왜 더 지랄이야. 고마해라. 나도 할 만큼 했다. 이런 마음인 겁니다. 그런 마음이 보이니까 우리들은 끊임없이 남편에게 사랑해달라고, 좀 더 위로해달라고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남편이 아프라고, 고통스러우라고 남편을 건드리는 아내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람을 피고 의리를 저버린 그 사람에게 또 내 상처를 치유해달라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정말 의미 없는 행동입니다. 바람을 폈어도 내 옆에 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라는 마인드 필요합니다. 내 필요에 의해서 너를 옆에 두노라. 경제적이든 아이들을 위해서이든 이런 냉정함 잃으면 저희가 무너집니다. 내가 사랑했던 그 남자로 되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옆에 두고 대여하고 닥달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배우자를 두고 바람을 핀다는 것은 이미 글렀다는 겁니다. 그런 상대방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남편을 건드리면 남편들은 내 아내가 아프구나, 내 아내가 상처가 깊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간녀와 바람을 피면서 양다리고 행복했던 자신을 건드리는 악마 같은 여자가 또다시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구나 라는 생각밖에 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고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있다면 아내들이 외도를 알아차린 그 시점부터는 바로 즉시 상간녀와 연락을 하지 않거나 만나지 않아야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로 내가 자존감이 높다면 바람핀 남편에게 기대를 하지 않게 되고 건드리고 자극하고 대여하고자 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냉정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때야말로 남편들은 예전과 달리 싸늘해진 아내의 태도에 현타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 현타가 반갑다면 이미 아내에게 마음이 없던 놈들입니다. 그런 아내의 태도에 놀라고 자신의 행동을 자제한다면 아내에 대한 마음이 큰 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크면 뭐합니까? 바람 폈잖아요. 사실 바람이라는 것도 사고처럼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당것이 필요합니다.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배우자가 알아버렸다면 멈췄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조절이 안 되는 사람에게 질타하고 훈계하고 제정신으로 되돌아오기를 말로 대화로 하면서 기다린다는 건 멍청한 겁니다. 법리적인 타격이 필요합니다. 바람핀 남편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최소한 외도 상황을 정리하기 전까지는 나는 너의 편이다, 편인 척 이런 태도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쥐도 나갈 구멍을 만들어 두고 오르라는 말이 있거든요. 외도는 응징할 부분입니다만 남편에 대한 응징은 함께 살면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상간녀에 대한 응징부터 시작하고 떼어내세요. 그래야만 그 뒤에 남편의 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